네, 안녕하세요. 사이버 보안 기술팀 홍성대입니다. 일단 먼저 조현석 부장께서 말씀하신 이제 캐세아 VSA 공군만 공격 사례에 대한 발표가 사실 되게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긴 한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레벨 랜섬웨어 같이 이제 진화된 랜섬웨어가 어떤 형태로 진화가 되었고, 그 진화된 랜섬웨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어택 킬 체인을 끊을 수 있는 팔로알토 시큐리티 플랫폼은 어떤 대응을 갖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랜섬웨어는 뭐 내용들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시니까 랜섬웨어 정의나 이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진화된 랜섬웨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화된 랜섬웨어의 특징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거시 랜섬웨어처럼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여 몸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APT 공격처럼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을 공격하기 위한 정교한 공격 기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몸값을 받는 것과 더불어 지금 계속 근전에 말씀하셨던 더블 익스트로션 같은 두 개의 방향성, 두 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호화를 시켜서 그 랜섬에 대한 몸값을 받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하지만, 만약에 그 공격 빅팀이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그 탈취한 데이터를 공개하든지 아니면 판매한다든지, 혹은 그 회사의 빅팀에 있는 자산을 멈추게 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형식의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진화된 랜섬웨어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시면, 저희가 이제 랜섬웨어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워너크라이가 2017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랜섬웨어가 지속적으로 발전되면서 2019년에 데이터 침해라는 데이터 침해라는 걸 기준으로 좀 발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결국은 데이터 침해가 되면서 APT를 잘하는 그룹들이 랜섬웨어와 함께 공격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랜섬웨어 애서 서비스라고 하는 랜섬웨어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공격자들이 공격을 잘하는, 그러니까 타겟 공격을 잘하는 그룹이 있을 거고, 또 이것처럼 랜섬웨어를 잘하는 그룹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결국은 레벨같이 이걸 전체적으로 잘하는 그룹도 있지만, 타겟 공격만 잘하는 그룹이라든지, 혹은 스트립키즈 같이 일반적인 악성 코드들을 배포하는 그룹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랜섬웨어에 대한 이 돈을 받고 랜섬웨어에서 키를 배포하고 비트코인을 환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 안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또 만들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랜섬웨어 서비스가 결국은 랜섬웨어 공격을 크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는 현재는 최종 단계로는 데이터 침해와 랜섬 행위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랜섬웨어를 포함한 공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악성 코드를 보면은 2020년까지 약 7억 5천 개 이상의 악성 코드가 출현되었습니다. 각 OS에 대한 악성 코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현재 코비드 사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윈도우 OS는 악성 코드가 뭐 코비드 사태 전이나 뭐 크게 많이 증가되지 않았죠.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맥을 보시면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약 7배가량 증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코비드로 인해서 재택근무, 그러니까 즉 워크 프롬 애니웨어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맥을 많이 쓰시고, 그걸 통해서 본사에 접속하는 형태로 발전되다 보니까 어태커들도 결국 그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상이 변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윈도우에 대한 공격 대상이었다고 하면, 코비드 사태로 인해 맥OS에 대한 공격 대상이 변경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버나 안드로이드 이런 제품들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악성 코드가 약 초당 4개 정도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환경에서 패턴 방식의 탐지 차단하는 것은 사실 해야 된다는 거 아니라 무조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패턴 기반의 탐지 차단은
결국은 시그니처 패턴이 만들어지는 속도를 추월해서 악성 코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탐지되지 않는 제로데이 기간이 증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머리어 분석이라든지 악성 코드 분석이 꼭 필요하지만 이와 반대로 엔드포에 설치된 제품들이 저희 코어텍스 XDR이 갖고 있는 것처럼 BIOC, 그러니까 행위 기반으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랜섬웨어는 지금 보시면 뭐 당연히 피해가 많죠. 여러 군데 피해가 많은데 이제 그 트렌드를 보시면은 결국은 랜섬웨어라는 것은 현재는 타겟 공격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타겟 공격과 더불어 정보 유출 그리고 파일 암호화라는 투 트랙 전략을 쓰면서 전 세계 IT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랜섬웨어를 어떻게 방어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시그니처 기반의 탐지를 진행을 하고요. 시그니처 기반의 탐지는 알려진 랜섬웨어를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 분석을 통한 탐지를 하는데 이 부분들은 뭐 각 벤더에서 많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머신러닝을 써서 탐지한다, 혹은 AI 기법으로 분석해서 탐지한다, 혹은 뭐 파일이 갖고 있는 벡터, DNA 이런 값들을 기준으로 탐지한다. 결국 이것들은 알려진 랜섬웨어를 패턴 기반으로 랜섬웨어를 탐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응이 늦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 분석을 통한 탐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디코이 기반 탐지라고 해서 엔드포인트 제품 안에 여기 암호화될 수 있는 미끼 파일을 놓고 그것을 암호화하면 역으로 랜섬웨어를 탐지 차단하는 방법인데요. 보통은 이런 세 가지 기법들을 사용해서 랜섬웨어를 탐지하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랜섬웨어는 진화된 방식은 APT처럼 타겟형 공격을 쓰고 있다. 그리고 랜섬웨어가 타겟 공격이 완성이 되면 파일을 암호한 것과 더불어 데이터 레이크가 같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랜섬웨어의 주요 공격 기법을 잠시 말씀드리면 랜섬웨어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공격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항상 APT를 말할 때 얘기하는 것과 많이 비슷한데요. 보신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혹은 외부로 잘못 공개된 어플리케이션을 공격하는 방식을 쓰고요. 그리고 또 피싱 공격 방법도 많이 쓰긴 합니다. 이 공격 기법들을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 상단과 하단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외부 사용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부 사용자에는 인터넷 너머로 해커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재택근무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접속하는 공간은 그 회사 네트워크에 외부로 노출된 외부 서비스를 하는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저희는 DNG 네트워크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을 넘어서면 이제 회색 바탕으로 내부 서버 네트워크에 대한 대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유저가 사용하는 오피스 네트워크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해커가 먼저 PC 단말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공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스피어 피싱 메일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해커가 만들었다고 보기가 참 애매하죠. 정말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공격 피싱 메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클릭을 하시거나 실제 실행 파일을 받게 되시면은 아마 많이들 실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페이크 사이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실제 자기 네이버 사이트가 아닌데 잘못 접속해서 거기에 자기 아이디 함을 넣고 그러면은 크레덴셜이 이제 탈취가 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용자한테 그 사람인 양 속여서 또 메일 스피어 피싱 공격하고 이런 형태의 공격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내부 사용자도 마찬가지지만 외부 사용자도 똑같이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같은 방법을 쓰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제 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실행될 수 있는 이런 취약점을 이용한 형태의 드라이브-바이 다운로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행되면은 PC 단말에 대한 권한을 획득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권한을 획득하면 결국은 CNC 서버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해커가 그 PC들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PC 단말에 대한 내용이고 사실 이것보다 좀 더 쉽게 권한을 획득하고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부에 노출된 서비스에 대한 공격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외부에 노출된 서비스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이트는 실제로 공개되지 않은 것이 더 많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년 익스플로이트 코드들은 매년 증가되고 취약점들은 많이 증가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런 취약점을 악용해 볼 수 있고 사용해 볼 수 있는 POC 코드들도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는 우리가 외부로 노출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식별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고 해커들은 그것들을 항상 스캔하는 그것들을 항상 정보를 검색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내부로 접속할 수 있는 리모트 액세스에 대한 허용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은 지금 이게 제가 한국 기준으로 RDP 포트를 검색한 건데 내용을 보시면 벌써 86,431개에 대한 원격 데스크탑이 오픈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정말 문제인 것은 실제로 RC라고 하는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을 사용할 수 있는 취약점을 갖고 있는 윈도우 2003이라든지 그리고 윈도우 인벤디드 하이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로 공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공격을 해서 내부로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들이 꼭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에 대한 외부로 유출된 서버에 대한 혹은 내부 사용자 그리고 우리 재택근무자 이런 분들이 공격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그 서버에 있는 자료들은 데이터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핵심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스캔 단계가 발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시스템을 스캔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조현석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의 자산 중에 어떤 서비스가 열려 있고 어떤 서비스에 대한 자산이 있는지 그리고 취약점은 있는지 이런 식의 스캔이 진행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캔이 진행되면 레트럴 무브먼트라고 하는 확장 전파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확장 전파를 수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악성 코드들을 배포하는 것이나 아니라 그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있는 리눅스에 있는 그런 어떤 기본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하는 것들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SEX라든지 아니면 파워쉘을 통해서 리무브랜드 공격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레트로 버무트가 결국은 이런 핵심 시스템으로 전파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파가 되면 해커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냐? 데이터를 탈취하죠. 데이터 탈취하는 것들을 지금 이 장표는 보시면 이제 한국의 어떤 게임사의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된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유출해서 랜섬웨어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유출하고 판매하는 그런 전략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혹은 랜섬을 행위를 진행시켜서 결국 자기들의 공격 성과를 완료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일반적인 랜섬웨어, 타겟층, 진화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한 가지 표로 정리해서 보자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말하는 사이버 킬체인이라는 것은 어떤 벤더나 혹은 어떤 연구가에 따라서 3개, 4개 혹은 7개, 11개 이런 식으로 많이 분포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4개를 중요하게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타겟팅이 되는 초기 정찰 단계, 그리고 PC와 서버가 인스펙션 되는 악성코드 감염 단계, 그 다음에 중요 자산을 식별하기 위한 리콘과 레트럴 무브먼트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들의 공격을 완성시키는 데이터 탈취와 랜섬웨어 행위를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어택이 마지막까지 가려면 그 어택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커버를 하고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차단을 하거나 탐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저희 같은 이제 중요한 보안 벤더들은 사이버 킬체인에 의거해서 탐지를 하는데 결국은 저런 공격들이 이어지는 어택 체인에서 저희가 중요한 점수마다 한 번이라도 차단을 하고 한 번이라도 탐지를 한다고 하면 결국 공격이 마지막까지 가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들을 실질적으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플랫폼 대응 전략을 보시면 초기 정찰 단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엑스펜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엑스펜스를 사용해서 초기 정찰 단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로 노출된 서비스들 중에 취약점이 갖고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리모트 액세스 할 수 있는 그런 서버들이
공개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식별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식별하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펜스 같은 제품들이 저희 엑스펜스가 그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함으로써 변화되는 것을 측정하고 시약점이 발생하거나 혹은 공개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공개된다고 하면 알람을 띄워주고 메시지를 보내줌으로써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 같은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악성 코드들이나 혹은 스캔 IP라든지 공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IP나 도메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오토포커스의 인텔리전스, 스트레이트 인텔리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요. 결국 그거를 익스트럴 다이나믹 리스트라든지 URL 필터링을 통해서 차단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PC나 서버가 감염이 될 때는 저희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 있겠죠. 물론 PC와 서버가 보통은 암호화 서비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암호화가 꼭 필요하고 정확한 앱을 인식해서 사용자들에 대한 웹 가시성을 증명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파일이 다운로드 될 때 실제로 뭐 어떤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는 exe 파일이라든지 혹은 뭐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될 때 그 오브젝트를 threat prevention이라는 저희 라이센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려진 공격들을 전부 다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RL 필터링이나 와일드파이어, 머신러닝 이런 기능들은 결국은 알려진 공격과 알려지지 않은 공격들을 탐지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 어택 CNC 서버를 탐지 차단하는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DNS 시큐리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URL 필터링은 사실 DB죠. 근데 요즘 공격자들이 CNC를 연결할 때 IP를 쓰지 않습니다. 랜덤한 도메인을 만들어서 쓰는데요. 그것들을 보통 DGA라고 부릅니다. 도메인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인데요. 그것들은 랜덤한 도메인을 쓰기 때문에 일정 시간에 특정 단어들을 조합해서 랜덤하게 DNS 커리를 날려서 그게 매칭이 되면 CNC가 연결하게끔 하는데요. 이것들을 사실은 DB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꼭 그렇기 때문에 DNS 시큐리티 같이 DNS에 대한 커리 값에 대한 증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악성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랜덤하게 만들어진 건지 이런 형식의 공개 형태를 탐지할 수 있는 DNS 시큐리티 모듈은 이 CNC 서버를 탐지 차단하는데 가장 훌륭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리콘, 레트럴 무브먼트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리콘하고 레트럴 무브먼트는 네트워크적인 측면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에 침입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JTNA, 저희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오피스 사용자가 실제로 연구소에 있는 서버에 접속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저 아이디나 앱이나 이런 것도 정확히 식별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탐지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만약에 그 공격들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스트랩 프리벤션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진 취약점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키지나 랜섬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파일이 나가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암복화와 앱 인식, 그다음에 파일 차단, 그리고 저희가 가장 좋게 발전된 엔터프라이즈 DLP를 통해서 실제로 나가는 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한 파일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식별해서 탐지 차단할 수 있는 기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전체 공격 스텝 중에서 저희 팔로아토 플랫폼 중에 스트라타 플랫폼이 갖고 있는 방식에 대한 탐지 차단 방식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공격자들이 공격을 하는 것은 결국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공격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텍스 XDR을 통해서 다단계의 보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코어텍스 SDR이 저희 인텔리전스하고 분석되고 그리고 행위 기반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죠. 행위 기반의 위협을 차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랜섬웨어에 대한 보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이 코어텍스 XDR은 사실은 AV나 혹은 EPP 같은 차단 솔루션이기도 하지만 EDR이라는 엔드포인트 디텍션 리스폰스라는 제품군으로도 분류가 되는데요. 그 제품군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탐지 대응입니다. 탐지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 엔드포인트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로깅을 함으로써 프로세스가 한 행위들, 네트워크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로깅함으로써 결국은 담당자로 하여금 보안 분석가로 하여금 그 행위들이 어떻게 발전이 됐고 발견이 됐고 진행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형태로 발전됐는지를 보려면 이런
로그들이 각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코어텍스 XDR이 그 정보들을 전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텍스 XDR을 통해서 우리는 스트레트 헌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다다한 플랫폼을 가지고 결국 랜섬웨어, 진화된 랜섬웨어를 전부 다 차단하고 탐지 차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구성되는 것들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매치가 돼야 되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구성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보더단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보안에 대한 탐지 차단에 대한 라이센스를 활성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듈들을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PN을 통해서는 GP나 혹은 투팩터 인증,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식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 탐지나 전파를 통해서는 각 단에 있는 액세스 스위치 레벨에 있는 저희 방화벽이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해서 완성된 보안 플랫폼을 구성하려면 저희 코어텍스 XDR이 각각 서버 그리고 내부 서비스 사용자들 그리고 외부 서비스 사용자들 이런 곳에 설치가 됨으로써 이런 것들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팔로아토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스타르타 제품군과 코어텍스 제품군을 통해서 진화된 랜섬웨어를 정확히 탐지 차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